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언제까지든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믿음과 의지를 보여줘. 그냥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신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믿고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족하지만 최대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심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게 저를 믿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절대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고심해서 답변을 드리거나 영상을 제작했는데 그게 사연자님을 오히려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메일로 오신 사연을 제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제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가 뭘 아냐. 정말 수준 낮고 편협한 사고방식이다. 제가 느끼는 상실감과 자괴감은 이루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리는 답변이 항상 사연자님에게 기분 좋은 답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더 많죠. 그렇다고 상대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 말이 늘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연예 유튜버 분들이 하는 말씀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주신 메일 하나만으로 100% 상황을 다 알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현재 내 입장, 상대의 가치관, 그러니까 상대의 심리 상태 등 글만으로는 알기 힘든 복잡한 상황을 전부 정확하게 풀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나에게 맞는 솔루션인지 여기서 얻는 바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판단하고 걸러내서 답을 내야 합니다. 쉽게 얻은 정보는 쉽게 잊혀져요. 위로가 되는 말,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최대한 상대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을 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로 인해 사연자님에게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고 해도 말이죠. 진심 어린 조언이나 도움이 되었다는 답글을 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힘이 되는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정말 아직은 그거면 충분합니다. 예, 정말 충분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그러면 시작 전에 사연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 테니 전체 사연이 궁금하시면 화면을 멈춰놓고 봐주시길 바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신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다가 사연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7살, 전 여친은 31살, 4살 차이였습니다. 제주도 계야에서 만났습니다. 전 서울 광진구, 누나는 인천 소래포구 거주 중입니다. 저희는 2년 동안 연애를 했고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매번 우리 너무 잘 맞는다고 뭐든 잘 맞는다고 누나도 저 덕분에 약 25kg 정도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저는 장학금과 자격증을 많이 따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면서 만났습니다. 작년 10월 달쯤부터 누나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적어지는 감정 표현 등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12월 초에 누나가 1차 헤어지자고 했고 전부터 가족들의 결혼 압박에도 못 헤어진다고 맞서 싸웠지만 친구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에 많이 힘들었다고 했고 누나와 저는 계속 서로 붙잡고 울면서 우리는 못 헤어진다고 하고 누나가 계속 만나자고 하여 다시 만났습니다. 1월 중순에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누나가 2차 헤어짐을 요구했고 다시 만났을 때 누나가 저를 붙잡으면서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월 초 저의 시험과 생일이 겹쳐 저도 심란하고 결혼 준비하는 친구와 만나고 오면 연락이 안 되고 그런 누나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 제가 헤어지자고 카톡으로 하였고 누나는 알겠다, 미안하다, 밥 한번 먹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왔고 자기 너무 힘들다, 너무 미안하다 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우린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3일간 장문의 카톡으로 나 진짜 누나랑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업, 자격증 다 땄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며 붙잡았고 누나는 인스타를 저와 끊고 제가 전화를 걸어 누나를 붙잡았고 누나는 너는 어떻게 나한테 기다려달라고 할 수 있냐고 주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결혼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남자친구 취준생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라고 하였고 저는 누나가 그렇게 모질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냐니까 내가 너한테 정떼게 하려고 그런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장문의 카톡으로 미안하고 잘 지내라고 항상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장은 내용을 요약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사연자님이 우연히 그 자소서 컨설팅 때문에 누나 회사 근처에 갔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우연히 여간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뭐 정말인가요? 정말 우연으로 만났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여튼 서로 우연히 만나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계속 대화의 그 글을 읽어보면 남자분이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지금 계속 좀 아쉬움도 남고 미련도 남아서 어떻게든
한번 같이 시간을 만들어서 밥이라도 먹고 싶은데 여자친구분은 다음에,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분은 다음에 먹자는 식으로 일단 선을 긋고 있죠. 확실하게 이 정도면은 선을 긋고 있다고 봐야 돼요. 라고 헤어지고 취업에 성공해서 재회해서 결혼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 할까 생각도 들고 마음이 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지금 교수님 제안으로 초봉 4, 5천 대기업에 중견기업에 들어갈 수 있고, 와우, 이 정도면은 대단한 능력이신데요. 공기업이나 더 높은 대기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취업하고 연락할까요? 아니면 그때 제주도 개화에서 같이 만났던 누나의 친구와 7월 결혼식인데 7월쯤에 연락을 할까요? 나눴던 카톡 첨부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연 보내주실 때 익명을 원하시면은 그 닉네임을 같이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은 사연자님의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제이라고 했습니다. 여행 중에 만나셨고, 그러니까 제이님이 27살이고 여자분은 31살이면 4살 차이네요. 제주도에서 만나셨고 제이님은 서울 광진구, 누나는 인천 소래포구. 근데 이 정도면은 도착 시간이 서로의 간에, 그러니까 거리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릴 텐데 이 정도면 장거리 연애라고 봐야죠. 일단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서로에게 시너지를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 베스트죠. 흔치 않은 커플입니다. 걸리는 거는 여자친구분이 연상이에요. 인연을 만나는 동안 그 누나는 고민이나 결핍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보통의 여자분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의지가 되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연하라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책임감도 있고 일단 만나볼까 라고 해서 시작을 해도 어쩌다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기라도 하면 머릿속에서 연하라는 말이, 연하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누구라도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이건 그냥 연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냥 고유한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은 하나둘씩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준비해 나가는 단계일 텐데 나는 아직 남자친구가 취준생이고 언제 준비해서 결혼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연하라는 말이 더 크게 와닿죠. 이건 사연자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그 여자친구의 입장이 문제인 겁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2번의 이별을 고했고 그 2번의 이별 후에 2번 다 여자친구가 잡아서 다시 만남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3번째에는 당사자, 그러니까 제이님이 이별을 고한 상태입니다.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 하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헤어지자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별을 하자고 했지만 막상 제이님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일단 잡았는데 여자친구가 바라는 말과 행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그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언제까지든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믿음과 의지를 보여줘. 이거였을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남녀 사이에 헤어지자는 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나오는 답은 하나입니다. 거기에 흔들리는 상대에게 이번에는 제이님이 헤어지자고 하죠. 솔직히 첫 번째, 2번째는 헤어졌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심하게 싸운 정도예요. 다만 우리 만남이 예전 같지 않고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상황을 상기시킨 정도입니다. 저는 3번째 제이님이 헤어지자고 한 게 이별의 시작이었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제이님의 마음을 돌려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던 여자친구에게 어른스럽다고 생각해서 한 시간을 갖자는 말은 사실 이 관계의 끝을 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해도 누나는 나를 다시 잡아줄 테고 내가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말은 했지만 우리 사이가 끝날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제이님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표현 방식은 맞지만 힘들다고 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 않은 결과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발점이 됐을 뿐이지 반드시 제이님의 잘못으로만 이별이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헤어지자는 말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지자는 말도 처음이 힘들지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2번, 3번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높은 확률로 이별이 찾아오게 됩니다. 둘의 가치관이나 성향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인연을 만났겠죠. 여자친구분이 이별을 말하고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해답이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이 사람을 믿고 함께 미래를 준비해도 되는가입니다.
여자친구의 입장에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문제죠. 물론 본인 나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여자친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이별을 말한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을 믿지만 그 시간을 참아내고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가 안 되면은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돌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믿어도 내가 그 시간을 참아낼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마음은 돌리기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제이님만 내릴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재회의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 여자친구의 마음이 이미 정해진 듯 보여요. 카톡이나 대화에서도 여지를 주지 않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에겐 고마운 사람입니다. 희망 고문하면서 마음 정리도 못하게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성장시킨다고 반드시 나에게 좋은 사랑인 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반드시 좋은 사랑이란 건 아니란 소리예요. 나와 결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이님처럼 나에게 너무나 과분하고 고마운 사람이랑 헤어져 봐서 그 마음을 잘 알아요. 나를 많이 성장시켜주고 좋은 변화를 갖게 해준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그 사람이 반드시 내 인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별이 너무 힘들고 지금은 이 사람 없이 못 살 것 같아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줘요. 그리고 지금 이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올 겁니다. 사랑하는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다는 착각입니다.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면 나에게도 좋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힘내시길 바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